이전에 박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댓글은 있으세요 혹시? 많은데 내가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서 예전에 네. 그 못 참지 있잖아요. 못 참지. 네, 맞아요. 그때 그 이 영상이 나가고 못 참지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다리 수술 못 참지. 아 나는 그 못 참지 뜻이 그런 건지 몰랐어. 아 못 참지 많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오는 피아노 곡 이름이 뭔가요? 이게 뭐예요? 그 저번에 Q&A 때 제가 했는데 편집상으로 날라갔는데 제목이 프라이드. 프라이드? 박사님과 딱 어울리는. 프라이드 있지? 수능 국어 김동욱 선생님 날씬함의 원장님 같을 듯. 이 댓글 내가 꽤 본 것 같은데. 김동욱 참 보여드릴게요. 강의하시는 선생님 같으신데. 왜? 저 이거 영상 싹 봐보시면은 뭔가 느낌이 있네. 뭔지 아시죠? 아 뭔가 느낌 있네. 신기하네요. 네. 닥터 동훈님은 자전거 말고 어떤 운동을 즐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전 이후를 포함해서요. 요즘 산책? 산책. 또 달리기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요즘 달리기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해. 공기 앱이 있잖아요. 앱에서 보통 이상, 공기 미세먼지가 보통 이상인 날은 무조건 뛴다. 보통 미만은 집에서 로잉 머신을 한다. 러닝. 로잉. 로잉이 뭐예요? 로잉 몰라 이거. 물젓기. 아 그게 있나요 집에? 주변에서 엄청 말렸는데 러닝머신과 비슷하게 그냥 안 하게 된다고. 근데 그거 하면 이제 스트레스 확 풀려. 이거 할 때 물소리가 확 나거든. 스트레스 확 풀려. 오, 찐 자덕이시네요. 콜라고의 깜빡 구동계 감성을 다 잡으셨네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이런 세세한 거 다 알아보시는 게 참. 그러니까 그때 우리 출퇴근 브이로그 찍었을 때 자전거 구성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 댓글 다신 분도 자전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저것만 딱 보고 구동계라고 하면 저 기어하고 저런 이제 자전거를 움직이는 구동계 이야기하는데 저게 어느 종류라는 걸 딱 알 정도니까. 알아주시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뭘 갈아 드신다는데 아침 식사 궁금합니다. 아침 식사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브이로그? 다음에 제가 뭘 갈아 먹는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피부가 너무 창백해요. 뭐 제 생활을 보면 알겠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 맨날 어두울 때 퇴근하니까 해를 못 봐요. 해를 못 봐서 비타민 D까지 안 먹었더니 지난번 건강검진할 때 레벨이 10 이하로 나와서 정상이 30이거든. 그래서 제가 일요일 아침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근처 커피숍에 가서 짧은 팔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 커피 마시는 거. 그때 이제 좀 해를 쬐는 거죠. 제가 커피 마시면서 해를 많이 쬐가지고 팔은 좀 까무잡잡해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근데 박사님이 또 뼈 건강에는 햇빛 쬐는 게 좋다고. 쬐야 돼. 해를 일주일에 최소한 한 2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쬐일 때 한 20-30분 정도. 최소한 2번 정도 쬐주면 좋아요. 선생님, 태권도장이나 체조, 발레에서 강제로 다리를 양옆으로 찢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행위가 관절이나 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 좋죠, 이거는. 강제로 진짜 근육이 이렇게 붙는 인대 이런 데 손상을 주면서까지 관절 범위를 늘리는 거거든. 서서히 하는 게 좋죠, 서서히. 정형외과 의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UFC로 배우는 정형외과 이런 느낌으로 교양 수업하면 재밌을 것 같다. 나 다시 대학 출강하는 거야.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진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왜냐면 뭐 별의별 관절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런 거 하면서 용어도 배우고 원리도 배우고. 신경이 그쵸?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경도. 그러니까 이거 되게 괜찮은 컨셉이네. UFC로 배우는 정형외과. 그냥 보면 이게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엄청 스마트하셔요. 혹시 이게 그건가? 양희찬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실습 발표 준비하다가 어디 여쭤볼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댓글을 달아보았던 건데 영상보다 깜짝 놀랐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님 같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박사, 뭐 원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진짜 교수분들 억울하잖아요. 나는 교수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근데 이분이 혹시 그분인가? 이거 분명히 내가 정형외과 전문의다라고 이야기했던
양희찬님께서 일리자루프를 이용한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 시 프록시말 티브 피블라 신데스모시스 스크를 박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와,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 같은데.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질문으로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그 질문 맞아요? 네, 양희찬. 와, 인재입니까? 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진짜 그 정도인가요?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 근데 이 질문은 전공의가 질문을 해도 야, 너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질문인데, 근데 학생이 특히 이런 정형외과 안에서도 이런 세부 분야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건 진짜 난 믿을 수가 없네. 진짜 수제다, 수제. 이 양희찬님은 제가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똑똑한 분이세요. 이분 꿈이 정형외과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정말 잘 하시면 정말 좋은 실력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줄여 주실 수는 없나요? 어깨 줄이는 건 안 합니다. 가능은 한가라는 하면 안 돼요. 가능은 하죠. 쇄골을 줄이면 어깨 좁아지니까. PD님도 이동훈 박사님 촬영하면서 정형외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데 PD 관두고 의대 가는 건 어떠신가요? 어때? 가능성 없어 보이지 않나요? 아이 뭐 잘 할 것 같은데. 헬스할 때 지향해야 되는 동작, 트레이너가 권장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동작 관련 컨텐츠를 보고 싶습니다. 이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합시다. 그 우리 스크럽 현실판은 어떨까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씻어왔거든요. 씻고 소독 안 닦고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 근데 어느 날 몸에 두드러기가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되게 오랫동안 전혀 문제없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타딘이 되게 독하더라고. 내가 베타딘으로 하고 베타딘을 안 씻고 그냥 닦은 거거든. 그러면 수술하는 동안 그 베타딘이 내 피부로 쫙 흡수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민 반응이 생긴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 두드러기가 없어진 게 몇 달 걸렸어요. 근데 참 한심한 게 내가 그러면서도 병원을 한 번도 안 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 요즘은 이제 우리 병원 직원들한테 무조건 씻으라고. 그 어떤 분 댓글에 보니까 자기도 그 소독하고 나서 씻는 물이 깨끗한지 어떻는지 궁금했다라고 하는데 정제수냐? 정제수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배관을 통해 나오는데 배관에 세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흐르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고, 거기서 더 이제 깨끗하게 하려면 빨리 마르는 소독약이 있거든. 그걸로 해서 제일 중요한 손에서부터 손목까지를 한 번 더 쫙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따로 준비된 정제수겠지 일반 수돗물이면 소독하는 의미가 없잖아. 물이 소독액이 약간은 섞여 있어요. 왜 이걸 내가 아는 줄 알아요? 왜 하세요? 예전에 세브란스 있을 때 그때 그걸 왜 먹었더라? 먹으셨다고요? 수술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취하고 이렇게 준비할 동안에 내가 저쪽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무슨 빵을 먹었나 그랬어요. 넘었는데 여기 딱 걸리는 거야. 근데 세브란스 내가 있던 수술실에서 화장실까지 되게 멀거든. 그러니까 뭔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거리가 꽤 돼. 그래서 바로 옆에 손 씻는 물을 틀어놓고 먹었거든. 네. 근데 소독약 냄새, 소독약 맛이 딱 나더라. 그래서 여기도 소독약이 있구나. 이건 박사님만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마 아무도 그거 안 먹어봤을 거야. 그러니까요. 낭만 장의사 분님께서 개인 병원이실 것 같은데 국내 수준이 아니야. 날고기는 대학병원도 저거에 반도 안 되는데 제가 본 수술실이 많진 않지만 4대 메이저도 저 정도 못 되고 우주복 수준의 방호복을 입고 가는 수술장이 저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수술실의 전반적인 그 안에 공기질을 얼마나 관리하고 유지하느냐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메이저하고 우리하고도.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훨씬 뛰어날 거라는 이야기야. 메이저를 제가 비하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 난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메이저 병원들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깨끗한 수술실 직접 들고 딱 재보고 싶어. 만약에 공기질이 안 좋다 하더라도 메이저 병원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약간 허점이 있는 거죠. 답변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현재 만 17세이고 고통은 없는데 무릎을 잡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드르륵거리는 느낌이 나고 걸리는데 영상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무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정형외과 가야 하나 걱정입니다. 일단은 통증 없이 이 정도 느낌이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급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동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모든 영상을 거의 다 보는 애청자입니다. 박사님께서 다양한 분야의 명의를 소개해 주시는 컨텐츠가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혹시 제가 주상골이 골절되고 급하게 복학하고 이후에도 일을 하다 보니 3년 4년 가까이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 또는 골절 분야 명의를 소개해 주시는 컨텐츠를 진행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상골이라고 하면 배 모양이라서 주상골이야. 주상. 배 주자에 형상할 때 상. 손목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러지면 이 관절은 분류압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올려주신 박명진님 같은 경우에도 이 주상골이 분류압이 됐을 수도 있죠. 분류압이라고 뼈가 안 붙는 거. 옛날에 응급실이나 인턴 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주상골이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만져서 눌러서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보는 건데,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올리면 엄지손가락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힘줄 두 개가 생기면서 이 스너프 박스라고 하거든. 여기 밑에 주상골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딱 눌러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보면 되지. 물론 엑스레이도 확인을 정확히 해야겠지만, 손목하고 손 분야의 명의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명의 소개하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 컨텐츠를 진행을 할 때. 어쨌든 그 명의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분당차병원의 한수홍 교수님 찾아가세요. 분당차병원의 한수홍 교수님. ASMR 수술 도구들 소개하는 ASMR에 He is YouTuber 해놨네요. He is YouTuber. 드디어 등극. 진짜 유튜버다 이 말이겠죠. 한 몇 살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몇 살까지? 나 PD가 그만하고 싶다 할 때까지. 그만요. 박사님이 그래도 목표하시는. 이거는 뭐 계속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신경에 변화가 생겨서 그냥 외부와 차단하고 혼자 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관두겠죠. 그런 게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나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고, 그러면은 굳이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어떠세요? 너무 많죠? 네,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셔서, 근데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내가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영향은 줄 수가 있구나라는 거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이제 걱정도 돼요. 걱정도. 지금 구독자 우리 곧 10만 가잖아. 가는 거 맞나? 갑니다. 사실 이렇게 구멍가게 같이 이렇게 조그만 데서 그냥 소소하게 우리 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져도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너무 지나친 걱정하는 거가 별 그 정도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시작한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정말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댓글 있었는데, 그 박사님 구독자 애칭 사실은 국룰이거든요. 이게 애칭을 정하는 게. 국룰이라면 국가의 룰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한테 댓글로 하는 거 맞는 거지? 네네, 하는 게 그러면 애칭을 우리 채널에, 뼈 있는 이야기 채널에 구독자님들 애칭을 뭘로 할지 댓글로 좀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고르는. 조만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